요즘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또는 밴드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 글을 본 제3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드시 본인이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댓글을 본 다른 사람, 즉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의 이야기는 수많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연예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의 팬클럽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 A씨는 원래 명예훼손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전기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고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A씨의 주장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현행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5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제3자의 고발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경우만 처벌할 수 없는, 즉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명예훼손죄인데도 왜 일반 형사법에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형벌 체계가 균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유독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가중된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문제이지 꼭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지만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온라인상 명예훼손죄가 더 큰 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은 비단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아파트 인터넷 카페와 밴드를 통해서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안부터 한 가지 소개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우석 판사는 입주민 카페에 동대표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달성군 C아파트 입주민 D씨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D씨는 2019년 1월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입주자들 중에서 유일한 참관자였는데 동대표 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던 중에 발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자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동대표들과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동대표들이 D씨의 항의를 제지하면서 D씨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고 D씨는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올 때 가스 분사기를 동대표들에게 겨누면서 1분 40초가량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이 장면을 촬영한 동대표가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회의 중 혼란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가스 분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D씨의 사진을 첨부했고 추가로 이틀 뒤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스 분사기를 겨누는 D씨의 영상 5초 분량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에 D씨도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경찰서 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이라며 동대표들의 엄중한 위협, 욕설, 협박 등의 영상은 없고 제가 가스 분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만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2명의 동대표가 제게 협박, 욕설, 폭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며 방어 수단으로 가스 분사기를 사용했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해명글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D씨가 동대표들도 협박과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가 입주민 카페에 전후 장면을 모두 편집하고 D씨가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장면만 발췌해 사진과 영상을 올린 점이 있고 이에 D씨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서 전후 장면을 모두 확인하자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입주민에게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 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D씨가 게시한 글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D씨가 동대표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방의 목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오피스텔 관리소장 E씨와 입주민 F씨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로 대립하던 두 사람 중 입주민 F씨는 TV 프로그램 게시판에 관리소장 개인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관리소장의 실명을 기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소장 또한 입주민에 대해 공공연한 사실과 허위 사실을 섞어서 인터넷에 적시하여 명의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둘 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아파트 홈페이지에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관리소장의 명의를 훼손한 이 아파트 이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내의 분쟁을 아파트 홈페이지나 밴드에 올려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아파트 홈페이지든 인터넷 카페든 비방이나 비난의 글을 올릴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제3자 고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더욱더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이버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큰 죄니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3분 이하의 징역이나 10분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초만 시간을 내서 살짝 터치해 주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에 새치도 없어질 뿐 아니라 빠진 머리카락도 새로 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앞으로 10년간 감기도 안 걸리는 건강한 체질로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용 소장, 김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